안녕하세요. 한라산물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 네오위즈 홀딩스의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후기와 네오위즈 홀딩스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오위즈 홀딩스 주주총회는요, 네오위즈 빌딩 옆에 위치한 경기 창조 경제혁신센터 지하 2층에서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판교에 도착해서 380번 마을버스를 타고 네오이즈 정류장에서 하차하니까 8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참고로 네오이즈 홀딩스의 자회사인 네오이즈의 정기주주총회는 홀딩스의 주주총회에 앞서 오전 8시에 열렸는데요. 이건 뭐 주주들이 아침 일찍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본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배려일까요? 근데 진짜 멀리서 오는 주주들은 엄청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발열 체크와 신분증 확인을 하고요. 주주총회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네오이즈 홀딩스 단톡방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던 주주분들 중에서도 한 4분 정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인사를 나누고 착석을 했습니다. 주주총회는 네오이즈 홀딩스의 오승원 대표님의 진행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예상대로 모든 안건들이 통과하고 주주총회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정미 IR 실장님에게 부탁해서 작년처럼 주주총회 끝나고 오승원 대표님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승원 대표님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우 대표님이 다음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를 비워야 해서 신정미 실장님이 이어서 계속 답변을 해주셨는데 역시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오위즈나 네오플라이의 세부적인 사업 진행 상황이나 다양한 재무 수치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주주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공유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제가 한 질문은 주주가치 재고인데요. 일단 작년 주주총회에서 저희 주주들이 건의했던 추가 자사주 매입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실적임에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가치 재고에 어떤 액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오이즈 홀딩스는 별도 재무제표상으로는 순손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보유자산과 지분법 이익이라면 만약에 이 결정권자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지배순이익의 5에서 10% 정도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앞으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주주가치 재고에 좀 더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기를 건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요. 이 네오위즈 홀딩스의 재무 상태를 보면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이 네오위즈 홀딩스의 지배 단기 순이익만 517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가 7,400억 그리고 부채 총계가 962억으로 순수 자본 총계만 6,386억 거기다가 이 지배 자본 총계만을 따지더라도 3,657억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고 해도 충분히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어떤 여력은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아무런 액션이 없었던 것이죠. 오승원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질문한 대로 작년 이익은 모두 지분법 이익, 실제로 네오이즈 홀딩스에 현금으로 들어온 이익이 없이 손실이어서 배당 여력이 없었다. 이건 늘 고민 중인 부분이고 건의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자 건의사항은 IR 강화인데요. 작년에는 네오이즈 관련 기사와 리포트는 간간히 보였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가 느껴지고 특히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플라이에 대한 IR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회사 차원에서 IR 정책 강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IR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오승환 대표님의 답변은 작년에 IR 역량을 강화했고 재작년보다는 개선되었다. 건의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네오위즈의 IR은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많이 강화가 되어서 뭐 기사도 네오위즈 관련 기사도 많이 보였고 또 네오위즈 관련 리포트도 작년에는 재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심정미 실장님도 추후에 첨언을 하셨는데요.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가 관심을 갖게 되고 보고서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계속 실적을 개선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작년에는 퀘스트 게임즈와 슈퍼플렉스를 인수하면서 게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는데 올해는 몇 개사 어느 정도 금액 규모의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오승환 대표님의 답변은 현재 게임 산업은 레드오션으로 경쟁이 심해서 IP 확보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회사의 방향은 최대한 IP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구도 그럴 것이 현재 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게임 업체만 봐도 정말 수십 곳이 넘습니다. 이 게임 산업은 앞으로 유망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많은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그리고 외국 기업들, 외국의 게임사들도 뭐 자체 IP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게임 IP들을 사더라도 다양하게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네오플라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 또는 네오플라이 상장을 통한 투자 자금 확보 등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생각이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일단 국내 거래소 시장은 굉장히 치열하며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어서 기회가 있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 하지만 폭넓게 바라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해 나가고 있고 기회가 오면 열심히 잡을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요. 먼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이 오승환 대표님과 심정미 실장님 모두 이 주주에 대한 응대가 매우 진지하면서도 친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개인 주주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주주가치 제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 활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처럼 이 나성균 의장의 결정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네오위즈 홀딩스의 지분의 42.44%를 나성균 의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고요. 자사주가 16.5%이기 때문에 이 나성균 의장의 지분은 절대적입니다. 회사의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이 나성균 의장의 뜻대로 할 수가 있죠. 투자 수익과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이 네오위즈 홀딩스란 기업은 저에게 굉장히 계륵 같은 투자 대상이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황금알을 생산하며 계속 성장해 나가는 암탉인데 이 생산한 황금알을 자기 품에 꼭 품고 이 주주에게 잘 안 나눠줍니다. 자기가 이 황금알을 갖고 있어야 더 성장하고 황금알을 더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분 내키면 조금 나눠주기도 합니다. 제 투자 성향 자체가 적더라도 안정적인 주주 환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오위즈 홀딩스는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꽤 큰 비중을 투자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멘탈 관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실현 손익을 보면 알겠지만 작년 주주총회 이후에 꽤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가 예측 불가능한 주주 환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제가 투자 중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지분을 줄여 다른 기업들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대략 6천만 원 정도 수익에 수익률은 50% 정도 될 것 같은데 100%에서 200% 정도의 수익률을 실현하거나 기록하고 있는
이 네오이즈 홀딩스의 단톡방 회원님들에게는 사실 공개하기가 부끄러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 전체 투자 자산 중에 한 5% 정도를 네오이즈 홀딩스에 투자 중인데, 제가 걱정 없이, 멘탈이 흔들림 없이 네오이즈 홀딩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이 정도 비중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오이즈 홀딩스의 사업과 주주환원 정책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투자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정말 작년 주총 때만 해도 주가가 초상집이었어요. 주가가 거의 10,000원 이하로도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몇 년 이렇게 빌빌거리던 좋은 기업의 시장 가치가 회복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 네오이즈 홀딩스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수익과 손실도 온전히 각 투자자의 성과이자 책임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